여름철이면 실내 냉방이 필수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친 에어컨 사용은 냉방병이라는 불청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냉방 환경에 노출되는 직장인이나 학생, 노약자는 냉방병 증상을 자주 호소하곤 합니다. 냉방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 7가지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통 및 어지러움. 냉방병에 걸리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두통과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납니다. 냉방이 강한 실내 환경에서는 신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뇌혈류 저하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냉기 노출은 교감신경계 과활성을 유발해 혈압 변화나 중추신경계 혼란을 일으키며 이는 어지럼증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머리나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기 쉬우며 심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 환경에서는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 관리가 두통과 어지럼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둘째, 근육통 및 관절통. 냉방병에 걸리면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찬바람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목, 어깨, 허리, 무릎 같은 부위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근육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의 대사 작용이 둔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역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냉기에 오래 노출되면 관절 주변 조직이 뻣뻣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환경이나 수면 중 찬바람이 직접 닿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증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단순한 피로나 근육 뻐근함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냉방 환경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절하고 겉옷이나 무릎 담요 등으로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화불량 및 복부 불쾌감. 냉방병에 걸리면 흔히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쾌감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위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냉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도 불안정해지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체온이 낮아지면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져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소화기 증상은 대개 식중독이나 장염과는 달리 식후가 아닌 냉방 환경 노출 후에 시작되고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온열찜질을 하면 비교적 빠르게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냉방병이 의심될 때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습관과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코막힘, 인후통, 기침. 찬 공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의 가장 바깥 방어막인 점막이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코와 입으로 들어올 경우 목이 따갑거나 통증이 생기고 이어서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감기와 매우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냉기 노출에 따른 자율신경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감기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고 실내 온도 조절이나 휴식을 통해 빠르게 회복된다면 이는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에는 직접적인 찬 공기 노출을 줄이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째, 수족냉증 및 손발 저림.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손과 발끝의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릿저릿한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저체중인 사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말초혈류가 원래부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냉기로 인해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혈액순환이 더욱 둔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불면 및 피로감. 갑작스럽거나 지속적인 온도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혼란을 주어 체온 조절뿐 아니라 수면 리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실내의 온도 차가 클 경우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는 만성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면역력 저하. 냉방병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시간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 세포의 활동이 떨어져 감기 증상이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감이나 기관지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냉방 환경에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